제가 남편을 만난 건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던 기업의 거래처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자신감 있고 기죽지 않는 태도와 말투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딱히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태도가 호감형이라 저희 회사 여자 직원 몇몇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갈 만큼 외향적이거나 넉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말은 못 붙이고 있었지만 남편이 다가와 주길 은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일을 하며 야근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남편과 회사 일이 끝나고 처음으로 식당에서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업무 얘기, 그리곤 서로의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며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때 대화를 주도한 건 남편이었죠. 남편이 더러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성희 씨,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으면 저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사실 지금까지 호감을 표현하고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업무를 함께하는 사이라 좀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저 있는 회사에서 지금 이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남편 얼굴만 바라보았고 남편은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출한 뒤 다음에도 만날 수 있냐 물었죠. 더 생각할 것 없이 당연히 제 대답은 오케이였어요. 그렇게 저은 남편과 알콩달콩 연인관계를 갖다 남편이 꽤 이르다면 이를 수 있는 시기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죠.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쯤 제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며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성희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게. 남편은 장미꽃에 둘러싸여 제게 그런 멋들어진 말로 프로포즈했고 저는 남편과 자연스레 결혼이란 수순을 밟게 되었죠.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었다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일찍 시아버지를 보내시고 홀로 남편을 키워오신 분이라 그런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유독 각별한 것 같았죠. 데이트를 하다가도 시어머니에게서 종종 전화가 걸려와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만큼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죠. 원하시는 며느리상이 있는데 제가 그 며느리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일명 사자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을 원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처음부터 왠지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긋난 것 같아서 속상하긴 했지만 제가 임신한 이상 시어머니께서도 계속 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설 순 없으셨으니 전 그저 결혼 후 잘해드리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나 남편이나 크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저희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는데 전 그것도 좋았어요. 남편과 함께라는 것만으로 좋았죠. 이제 갓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다만 시집살이의 문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남편 집과 꽤 먼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 들렀어요. 그러면서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셨는데요. 어느 날이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죠. 예, 며느라, 넌 냉장고가 이게 뭐냐? 이런 거 정리하는 것까지 시애미가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 거냐? 도대체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너, 네 남편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게야?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번에 해주신 반찬 있잖아요. 잘 차려주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휴, 내가 말했지? 우리 아들 속버리게 빵 같은 거 아침이랍시고 내밀면 안 된다고. 걘 밥 먹어야 사는 애다. 밥돌이라고. 네, 알아요, 어머님. 염려 놓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유별난 분이었어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손수, 걸레 빠는 법, 반찬하는 법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나서야 떠나시는 분이었는데 솔직히 지쳤어요. 더군다나 제가 아들을 낳고 난 후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육아 시작할 땐 사실 엄마도 정신이 없잖아요. 밤에 깨는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시어머니 계속 들락거리니 너무 신경 쓰였어요. 결국 참다 남편에게도 이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 오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나도 불편해. 아니면 오시기 전에 차라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들이닥치시니까 혼자 있어도 어머님이 언제 오실까 불안할 정도야. 아, 그랬구나. 알겠어. 몰랐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남편이 제 말을 아예 안 들어준 건 아니지만 남편은 늘 그러겠다고 하고 내일 다시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요즘 일이 바빠서 라는 말로 둘러댔어요. 호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편을 여전히 좋고 사랑했지만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도 다른 남편들보다 육아 참여도도 높고 저에게도 잘해주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 얼굴 표정이 안 좋기 시작하더니 집에만 오면 술을 찾는 겁니다. 여보, 나 술 좀 줘. 나 술 먹어야 잠이 올 것 같아. 아니, 당신 어제도 먹고 엊그제도 먹었잖아. 무슨 일 있어?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술 줘.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물어도 남편은 술만 찾았고 제 얘긴 들은 적도 안 했어요. 그렇게 몇 병을 물 들이키듯 들이키고 나서야 잠에 들러가는데 옆에서 그런 남편 보는 게 저도 불안불안 조마조마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분명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남편에게 생긴 일을 듣게 된 건 바로 남편 본인도 아닌 남편 친구의 와이프에게서였어요. 남편 친구 부부는 평소 부부 동반 모임을 갖곤 하여 저희와 교류가 많았던 부부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기 있잖아, 성희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사실 네 남편이 시작한 사업 그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네 남편이 내 남편한테 말하는 거 들었거든.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던데. 들어보니 넌 모르는 일 같아서. 뭐? 내 남편이 죽고 싶다 했다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심장이 덜컹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하고 끊은 뒤 남편에게 이 일을 물었어요. 남편도 제가 모든 걸 알고 묻자 한숨을 푹 쉬더니 그때는 순순히 말해줬어요. 사실 투자도 안 되고 월세도 밀려버렸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 아니,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적어도 어려운 사정인 건 얘기했어야지. 언제까지 말 안 할 생각이었어. 당신이 나 무능하게 볼까봐. 애도 태어났는데 내가 망했다 하면 당신이 애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남편은 눈물까지 훔치며 제게 미안하다 말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에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죠. 저도 속상하긴 했지만 당사자는 더 속상하고 힘들 텐데 제가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제 사업을 접겠다고 말했고 전 남편에게 그저 잘 생각했다며 실패할 수 있는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남편이 회사 차리느라 대출을 제가 말한 것보다 꽤 많이 했다는 거였어요. 자그마치 2억 정도의 빚을 갚아야 했는데 아이가 생겨 나가야 할 비용도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겹치니 정말 그러지 않고 싶어도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기죽을까봐 괜히 저에게 미안해할까봐 속상해하는 것도 남편 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전화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화해 하소연하며 제 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불과 1년 전까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정말.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이런 위기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기로 했잖아. 당신 혼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마.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주고 이해해준 제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저도 남편을 미워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아이를 친정에 맡겨가며 일했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해서 10,000원이라도 벌었죠. 그래야 서둘러 빚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은 이런 제게 고맙다며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주고 밤마다 마사지도 했어요. 정말 그때의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만큼, 그렇게 말할 만큼 남편은 제게 끔찍이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을 친 것을 안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 걱정에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시어머니께서 외려 저에게 미안해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고생이 많다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제게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행여나 그랬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엄포를 놓으실 정도였어요. 엄마,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제 제 밥 해줬냐고 묻는 건 하지 마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시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불편해요. 뭐야? 네 마누라가 시켰냐? 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며느리한테 네 마누라라뇨. 시킨 거 아니고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 밥도 잘 먹고 되려 이 사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강경히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론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도 집 검사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집에 드나드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물론 잔소리는 계속됐지만 훨씬 숨이 튑었죠. 남편과의 사이는 더 말할 것 없이 돈독해졌어요. 남편이 뒤에 있으니 든든했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 사는 게 한결 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친정에 돈을 빌리면 안 되냐는 부탁을 하면서 저희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당신 친정에 돈 좀 있지? 장모님께 돈 좀 빌리면 안 되나? 장모님께서 저번에 우리 힘들 때 언제든 말하라고 했잖아. 건물 팔아서라도 돈 해주신다고. 설마 당신 사업하려 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아니 그게 여보 들어봐. 내가 이번에 하려던 사업 아이템이 정말 괜찮아. 지금 이 아이템만 듣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여럿이야. 당신 나랑 약속했잖아. 당분간 사업 안 하겠다고. 앞으로 더 큰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알았어.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남편은 시무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대로 저녁도 안 먹고 뒤돌아 잠자리에 누워버렸어요. 남편을 말리던 저도 마음이 썩 편치 않았죠. 어쨌건 남편이 무언가에 도전하는 걸 가로막는 것이었으니까요. 허나 아이를 생각하면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었고 지금은 사업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빚더미에 떠안을 텐데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 아이에게 갈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고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안 된다고 하자 그럼 사업 못하게 할 거면 차라리 자기가 아는 주식 종목에 투자라도 하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금융권에 아는 친구 많은 거 당신도 알잖아. 걔가 나한테만 알려준 정보라니까? 이거 놓치면 우리 진짜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거야. 남편은 밥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계속 이 말을 반복했고 나중에 아이 클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약해져 저는 남편에게 허락해 주었고 대신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작은 돈만 투자하게 해주었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 친구가 남편한테만 그런 비밀 같은 좋은 정보를 알려줄 리도 없다고 생각했고 소액이었기 때문에 돈 벌어봤자 별 이득이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싱글벙글한 얼굴로 절 쳐다보며 웃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뭘 했어? 우리 대박 났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주식 대박 났다고. 이거 봐봐. 뭐? 진짜야? 차트를 확인하니 정말 남편 말대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10배가 올라 있었어요. 제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남편은 지금이 물타기 좋은 시기라고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 역시 늘어난 숫자에 놀라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주식 대박, 주식으로 빚까지 갚게 되었어요. 그땐 남편 말대로 거기 투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더군요.
남편 역시 이 일로 잔뜩 어깨가 올라가선 거봐, 이제부턴 내 말만 들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빚도 갚았겠다.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한번 잘 해보라고 응원해줬죠. 남편을 많이 신뢰하고 있기도 했고 이번에야말로 잘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붙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고 남편이 차린 회사는 다행히 잘 됐어요. 초반에는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직원도 많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변해갔어요. 그야말로 남편 인생은 승승장구였죠. 덩달아 저도 일을 안 해도 됐고 아이만 키우면 되었으니 삶이 편했어요. 대신 저는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이 고마워 최대한 내조를 잘하려 했어요. 꼬박꼬박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반찬을 해주려 했고 남편 건강도 신경 써 좋은 곳에서 약도 지어와 알람까지 설정해 둬가며 먹였죠. 약도 지어놨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힘난다. 고맙긴. 오늘도 야근이지? 이거 건강 주스니까 꼭 챙겨 먹어. 직원들 것도 해놨으니까 나눠주고. 아이, 직원들 것까지 뭐하러 했어. 힘들게. 안 해도 된다니까. 당신만 먹으면 그렇잖아. 하는 김에 같이 한 거니까 괜찮아. 출근 시간 늦겠다. 얼른 가. 처음인 남편도 저의 이런 내조를 고맙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경 써주는 걸 아니 남편 역시도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잘하려 했고요. 늘 야근에 출장에 바쁜 남편이었지만 집에 소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정말 내가 결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 부러운 대상이었어요. 성희야, 부럽다. 남편이 돈도 잘 갖다 주고 너한테도 잘하고. 아, 나도 너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의 결혼 생활에도 그늘이 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자 갑자기 허영심이 생겼는지 사치를 부렸어요. 옷도 명품을 입고 싶어하고 차도 외제차로만 타려고 하고요. 물론 사는 형편에 따라 씀씀이가 달라지는 건 맞지만 전 그런 남편이 걱정되었죠. 물론 잘 나갈 때야 이것저것 사고 싶고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될 순 없잖아요.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남편은 아예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여보, 우리 소비 조금만 줄이자. 돈 버는 건 한때잖아. 지금 좀 아껴놓고 저축해놓자고. 우리 민우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도 그렇고 아직 쓸 때도 많은데 요즘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번 달에도 명품을 벌써 3개나 샀잖아. 1,000만 원 돈이 훌쩍 넘어. 근데 남편은 제가 이런 말을 떼면 앞에서만 알았다고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쓴 돈이 한 달에만 1,000만 원이 넘길래 저도 남편을 불러앉히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 다시 말하게 됐죠. 허나 염려되어 한 말인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코웃음 치며 절 비웃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야, 돈 버는 게 무슨 한때냐?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망하긴 왜 망해? 너는 꼭 승승장구하려는 사람한테 죄를 뿌리더라? 너 저번에도 내가 장모님한테 돈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렸어봐, 어? 내가 진작 성공해서 우리 식구 다 편안하게 잘 살았지. 내 말 들어 뭐 손해본 거 있어? 아휴,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너 다이어트를 좀 하든 헬스라도 등록해라. 내가 PT 끊어줄 테니까 좀 해. 애 낳았다고 그렇게 퍼질러주면 어떡하냐? 남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옷도 그게 뭐야, 시장에서 산 거 같잖아. 카드 줄 테니까 제발 백화점에서 좀 사. 동네에서 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해? 네가 그러고 다니면 내 체면도 깎이는 거야. 난 회사 대표라고. 남편의 허세는 정말이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자기 멋대로 아무나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에 반박하려 들면 집에서 살림하는 네가 뭘 알겠냐는 식으로 나왔죠. 네, 물론 사업하는 남편이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세상 물정에도 받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여 집에서 열심히 내조해준 절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처음이야 남편도 저런 심한 말을 하면 사과라도 했지 그 다음부턴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대는 것도 많았고 제가 조금만 밥을 늦게 차리거나 자기가 사오라는 명품 옷이 아니면 절 지적하고 나섰죠. 넌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 아니 이런 촌스러운 파란색을 사오면 어떡해. 내가 직원들 앞에서 이런 셔츠 입고 돌아다니면 직원들이 날 뭐라 생각하겠냐고. 진짜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내가 널 데리고 사는 게 고마운 일이지. 고마운 일이야. 남편 말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지 못할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명절날 시댁에 들렀다가 저희 친정에 들르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차 안에서 갑자기 저희 엄마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장모님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더라. 아까 보니까 주름이 막 자글자글. 피부과에서 뭐라도 해야겠어. 우리 엄마가 뭐 어때서? 그 나이면 주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난 너무 팽팽한 것도 징그럽고 외려 거부감 들던데. 자연스러울 게 따로 있지. 그리고 입고 다니시는 옷도 사위인 내가 보기 민망해 죽겠어. 어떻게 사위 맞이하는데 그런 허름한 옷 입고 나오실 생각을 하냐? 남편 말은 점점 도가 지나쳤고 급기야 시골 출신이셔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저희 엄마의 배경을 물고 늘어졌어요. 나는 장모님이 너무 촌사람이라 가끔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니까? 그건 우리 엄마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자기 말에 대답해 주려고 다시 물은 거지. 그걸 왜 촌사람이라고 갖다 붙여? 꼭 우리 엄마 무식하다는 말 같잖아. 장모님 촌사람 아니고 뭐야. 맞지? 시골 중에서도 완전 촌에서 태어나셨잖아.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 중졸에 그냥 장인어른 잘 만나서 편하게 사신 인생이지. 장모님이 아는 게 뭐가 있어? 난 옛날 어르신들이니까 이해해. 요즘 사람 같으면 이해 못하지. 당신 말 다 했어?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폭발해버렸고 그야말로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붙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못되게 군 것까진 그렇다 쳐도 이젠 저희 엄마까지 물고 뜯으려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해지고 싶지 않았는지 저에게 더 심한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엔 큰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도 제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이유로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제게 꾸준히 자기 심부름을 시켜댔어요. 회사로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제가 늦으면 늦는다고 성질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남편 회사 직원들 얼굴 보기도 민망해지고 제가 남편 아내인지 하녀인지 모르겠더군요. 집에서 가끔 쌀 씻고 멍하니 있다 보면 남편이 가끔 하는 말처럼 남편 잘 만나 편안하게 산 인생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지없이 남편 회사에 옷을 하나 갖다 주러 갔는데 그때 마침 남편의 비서였던 아가씨가 대신 옷을 받아줬어요. 참하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저에게 늘 싹싹하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죠. 사모님, 김 대표님 지금 외근 중이셔서요. 제가 옷 전해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우리 남편 밑에서 일하느라 힘들죠. 아니에요. 대표님이 잘해주세요.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럴래요? 고마워요. 대화가 무르르듯 이어졌고 전 아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알고 보니 저와 고향도 같고 그림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예의도 있고 전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도 제가 회사에 갈 때면 종종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리고 그날도 한참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가씨 핸드폰으로 전화 하나가 걸려왔어요. 서방님이라고 적혀있길래 전 순간적으로 놀라 결혼했냐 물었는데 아가씨는 남자친구라고 그저 이름만 그렇게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그런 호칭을 쓰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문득 서방님이라던 그 사람의 번호가 무척 낯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제 남편 번호였죠.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여기려 했지만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유독 남편과 그 아가씨가 붙어있는 모습이 많은 것 같기도 했고요. 남편이야 제가 이 여자와 깊게 말 섞으리라 생각도 못했을 테니 바람핀다 해도 굳이 핸드폰을 2개까지 만들어가며 할 사람이 아니었죠. 전 결국 여러 가지 가정을 한 끝에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어요. 흥신소에 돈 주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미행으로도 충분하다 여겼기에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이 타는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했어요. 머릿속에선 수십 개의 생각이 뒤엉켜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남편이 정말 바람 피우는 걸까? 바람 피웠으면 어쩌지? 아이도 있는데 이혼해야 하나? 이혼해야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오갔죠. 그리고 저는 남편을 뒤따라가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해봤어요. 여보, 어디야? 나? 지금 회사야. 왜? 당신 언제 오나 해서. 나 오늘 늦어. 일 많아. 왜 전화를 해선 일하는 사람 방해를 해? 남편 전화는 뚝 끊겨버렸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행선지가 조금은 예측이 됐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남편은 차를 끌고 꽤 비싸 보이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마중 나온 아가씨 얼굴까지 목격하게 됐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상간녀는 바로 그 비서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참으며 그 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나중에라도 남편이 발뺌 알아들면 이걸 들이밀 작정이었죠. 두 사람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손을 잡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둘을 보다 조용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남편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아마 그 여자 집에 있다 온 모양이었죠. 전 남편을 붙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바람 펴? 그게 무슨 소리야? 드라마 봤냐? 허튼 소리 좀 하지 마. 드라마? 이 사진 보고도 드라마를 할래? 당신 이걸 어떻게 찍었긴. 당신 미행해서 찍었지. 당신이 그 여자 아파트 앞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까지 내 두 눈으로 다 봤고. 발뺌하던 남편은 제가 내민 사진에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대본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너한테 이미 질리긴 했다. 뭐? 지금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나한테 용서 빌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 내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부부가 사이 안 좋은 거 애한테도 안 좋아.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솔직히 우리 이미 끝난 사이였잖아. 너도 나한테 남아있는 정 같은 거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위자료 줄 테니 그걸로 애 키워. 너?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던 마누라를 이렇게 잔인하게 내칠 수가 있어? 더 솔직하게 말해줄까? 어떤 남편이 너 같은 마누라 끼고 살고 싶겠냐? 아줌마 머리에 얼굴은 주름 자글자글 옷은 맨날 펑퍼짐한 거 입으면서 남편한테 고분고분 못할 망정 맨날 불만만 짓거려대는데 내가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남편 하는 일에 토를 달고 대들고. 야, 너 때문에 내 일이 더 안 풀렸어. 야, 이제 지겹다. 얼른 끝내자. 남편 말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어요. 저는 도저히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 길로 손에 있던 물건을 집어 남편에게 그대로 다 내던졌어요.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 길길이 날뛰었죠. 그리고 그걸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손을 올려붙였고요. 그날 밤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겨 다행이었지 아이가 봤다면 아마 평생 트라우마라도 됐을 거예요. 남편은 쓰러진 절 놔두고 그 여자 집으로 차를 끌고 가버렸고 전 집에 혼자 남겨져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비참한 기분을 가눌 길이 없어 앞으로의 대책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슬픔을 토해내기 바빴네요. 그러다 정신이 든 건 다음날 저희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마침 아이를 데려가라고 전화한 엄마 때문에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차분하게 앉아 생각할 수 있었죠. 일단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고 싶었습니다. 돈이 제 상처를 다 해결해 주진 않을 테지만 그거라도 그놈에게서 뺏어와야 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흥신소에 연락해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증거들도 모으려 했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네요.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놓고 도청된 음성을 듣다가 이런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였는데요. 엄마, 나 돈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 회사 망해갖고 있다고. 나도 지금 어쩔 도리가 없어. 일단 지금 만나는 애가 있으니까 걔한테 빚 갚아달라 할 생각이야. 그렇게라도 일어나야지. 이대로면 나 몇십억대 빚더미 않는다고. 에휴, 알았어. 나도 네가 얼른 성희 걔랑 끝냈으면 좋겠다. 성질머리 더러운 여편네는 마누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야. 너 만나는 애, 저번에 네가 데려온 그 애 말하는 거지? 그래. 차분해 보이니 이쁘게 생겼더라. 그래, 엄마. 걔가 학벌이 별로고 머리가 안 좋아 그렇지. 걔네 부모님이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일단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니까 엄마도 당분간만 조금 소비 줄이면서 살아요. 나 일 가야 돼서 끊을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첫 번째, 승승장구인 줄 알았던 남편 회사가 이미 망해가고 있는 중이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빚을 갚아달라 할 예정이며, 두 번째, 시어머니는 이미 그 상간녀를 만났고 남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돈 한 푼 없는 빈털 털이면서 그 여자에게 가겠다고 끝까지 위자료 주겠다는 허세를 부리며 저에게 뺨을 올려붙인 남편이 전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그걸 알고도 입국 다문 시어머니 또한 역겨웠고요. 순간 구토가 치밀어 올라 한참이나 전 화장실 변기에 속을 개워내야 했어요. 또 현실적인 걱정도 생겼죠. 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제 아이와 그럭저럭 살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그걸 줄 돈도 없으니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했어요. 허나 전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지금의 남편을 도려내고 아이와 함께 제 갈 길을 가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친정에도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와 아버진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속상해하셨고 당장 남편을 찾아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했지만 그 더러운 종자와 저희 엄마를 대면하게 하는 것도 싫어 제가 그러지 말라 말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때 저에게 정말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죠. 바로 상간녀가 절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이죠?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요? 마음 같아선 머리칼이라도 뜯어놓고 싶었지만 초조한 얼굴로 이 여자가 직접 제 집까지 찾아온 게 너무도 이상해서 일단 모르는 척을 해봤는데 이 여자가 저에게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저 사실 대표님과 연애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만난 지 1년 됐어요. 저 진심으로 대표님 사랑하고 있어요. 저한텐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10억을 드릴 테니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이혼만 해주신다면 오늘 바로 10억 이체해 드릴게요. 약속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으셔서 이혼 결정 쉽지 않겠지만 저한텐 그 사람뿐이에요. 전 그 사람이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10억을 주겠다며 남편과 이혼해달라 요구하는 상간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10억이란 제안은 솔깃했어요. 또 남편이 어차피 망해가고 빚더미에 앉을 판국인데 이 남편을 떠넘길 곳도 생겼으니 저에게 일석이조였죠.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사모님? 네, 이혼할게요. 10억은 이체 가능하죠? 오늘 내로 꼭 받고 싶은데.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이 상간녀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엎드려 절할 기세로 굴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그날 저는 10억이란 돈을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물론 남편이 그 여자와 잘 되어 빚을 해결하는 걸 바라진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 빚이 50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진 뻔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상황을 두고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대로 제 마음에 한은 풀어야겠다 싶어서 상간녀에게 제가 들은 시모와의 대화 파일을 보내주었죠. 역시나 상간녀는 난리가 났고 저에게 도로 10억을 뱉어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허나 제가 유부남과 바람 피운 걸 세상에 알려도 괜찮겠냐 하자 입을 꾹 다물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갔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받은 돈으로 그 사이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아이에게도 잘 설명하여 단둘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을 통해 전 남편이 간간히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몇 달이 지나니 전 남편에 대한 증오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 전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은 빚에 많이 시달렸는지 거리에서 생활하는 모양새를 하곤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육권 떠넘기고 정 떨어졌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당장 안 꺼져? 아니면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 들어갈래? 그래, 차라리 나한테 쓰레기라도 던져. 그렇게라도 당신 화가 풀릴 수 있다면 난 괜찮아. 그때 처음으로 전 남편이란 작자가 불쌍했어요.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저에게 싹싹 비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나 마치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것처럼 보였죠. 허나 그런 동정심도 잠시 이 인간이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니 다시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절 모욕하고 하대하고 바람까지 피워가며 했던 짓들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었으니까요. 이런 인간에겐 그런 연민의 감정을 품는 짓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 길로 이 인간을 발로 쳐내고 모든 게 네 여보라고 말한 후 요요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아이가 절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그제야 마음이 진정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도 전 남편의 어머니까지 저에게 전화하며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죄를 해댔지만 전 모두 무시했어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자기가 뭘 해주면 다시 남편을 받아줄 거냐 묻는데 새삼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생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 남편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줄 거라 여기는 건지 그 여자 머릿속도 참 이해 불가였죠. 하지만 어찌됐든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속은 무척이나 시원했어요. 하늘이 날 도왔나 싶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처음에 저는 돈이 전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으로 성공하고 저에게 막대하기 시작했으니 돈이 남편을 변화시켰다 생각해 한때는 남편보다 그런 환경을 탓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돈이 전 남편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전 남편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 특성은 원래 그 사람이 지닌 것이었어요. 제가 못 보았을 뿐이었죠. 허나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며 그 성정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런 일도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 부디 사람 보실 땐 신중하게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오래도록 지켜보고 인연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디 괜찮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와 저희 아이도 잘 살아갈 테니 많은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